자, 우리가 매일 쓰는 물티슈. 정말 간단하고 평범해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비밀의 세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티슈는 그냥 쓱 닦고 버리면 끝. 딱 그 정도의 아주 사소한 물건일 뿐이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이 물티슈 하나 때문에 국가 차원의 아주 복잡하고 또 전력적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평범한 물티슈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전략 물품이라고 봐야 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평범했던 물티슈가 공공부문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역할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게 됐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이게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물티슈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사무실 책상 위에 하나쯤 있는 비품, 딱 그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고령화 사회에서 돌봄의 핵심 도구가 됐고요. 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감염 예방 물품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물티슈 시장이 계속해서 크고 있는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이 3.81%로 가장 높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그냥 편의용품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성장 산업이 된 셈이죠. 자, 그럼 국가는, 그러니까 정부는 이 물티슈를 어떻게 살까요? 지금부터 그 놀랍도록 복잡한 시스템의 내부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정부는 물티슈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코드로 관리하고 있어요. 왼쪽을 보시면 사무실에서 쓰는 일반용이 있고요. 오른쪽은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성인용 기저귀랑 같이 대규모로 계약하는 전문 돌봄용 물티슈입니다. 사실상 물티슈를 위한 두 개의 다른 시장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정부의 물티슈를 팔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온라인 쇼핑몰처럼 자주 쓰는 물건을 등록해놓고 파는 다수공급자 계약이 있고요. 둘째, 연간 돌봄 물품처럼 아주 큰 계약을 따내기 위한 총액 입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천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계약은 보통 지역업체들한테 기회를 주는 소액수의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렇게 잘 성장하던 시장이 갑자기 규제라는 이중 압박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산업 전체가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2015년이었어요. 그해 7월, 그때까지 그냥 평범한 공산품이었던 물티슈가 하루아침에 화장품으로 재분류된 겁니다. 이 결정 하나가 정말 산업 전체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화장품이 되면서 뭐가 달라졌냐고요? 일단 훨씬 까다로운 GMP 인증 시설을 갖춰야만 했고요. 메탄올이나 포르말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 검사도 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인시험 성적서 없이는 정부 입찰에 명함도 못 내밀게 된 거죠. 한마디로 기술력 없는 회사들은 버티기 힘든 아주 높은 장벽이 생긴 겁니다. 자, 업계가 이 안전규제에 겨우겨우 적응해가고 있을 때쯤 또 다른 정말 거대한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플라스틱 문제였어요. 우리가 쓰는 물티슈 원단 대부분이 사실은 폴리에스테르,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정부는 바로 물티슈를 12대 일회용품 규제 품목 중 하나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위생이나 감염 관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쓸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또 한 번 갈라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안전을, 다른 쪽에서는 환경을 요구하는 이 거대한 압박 사이에서 물티슈 산업은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 혁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열쇠가 된 게 바로 이 EL74 인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가 생분해 제품에만 주는 환경 마크인데요. 조건이 정말 까다로워요. 58도라는 특정 조건에서 180일, 그러니까 6달 안에 90% 이상이 썩어서 없어져야만 받을 수 있는 인증입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정말 엄청납니다. 기존 플라스틱 물티슈, 이거 썩는데 수백 년이 걸리고 결국 미세 플라스틱을 남기잖아요? 반면에 EL714 인증을 받은 물티슈는 펄프나 레용 같은 자용 소재로 만들어서 180일 안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들, 이게 앞으로 물티슈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그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미래는 아주 명확하게 둘로 갈릴 겁니다. 플라스틱 규제 때문에 일반 행정용,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물티슈 시장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고령화 사회 때문에 보건, 복지용으로 쓰이는 물티슈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 시장의 경쟁 규칙이 바뀐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얼마나 싸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즉 가치와 규제 준수로 경쟁의 축이 완전히 옮겨갔다는 겁니다. 가장 싼 제품이 이기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티슈는 더 이상 단순한 닦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지탱하고 환경 정책을 실현하는 전략적 물품이다. 어떻습니까? 정말 평범한 물티슈의 엄청난 변신 아닌가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다른 물건들, 그 속에는 또 어떤 복잡하고 놀라운 세상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